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북한지방입니다. 네, 자, 지역개발에는 성장거점과 균형개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 성장거점이라는 것은 이제 비용이 적은 개발도상국에서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효과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의 방식이 어떠냐? 자, 위에서 명령 하달식이죠. 모든 지역을 골고루 개발할 수 없어. 특정 지역만 혜택을 줘야 돼. 그러니까 좀 명령이 좀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식은, 추진 방식은 뭐냐? 하향식 개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주로 비용이 적은 개도국에서 주로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때 시행했던 지역개발이 주로 성장거점 개발 방법을 토대로 했습니다. 자, 성장거점 개발 방법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자, 모든 지역을 개발할 수 없어. 그 돈은 적어. 그러니까 적은 돈을 특정 지역에 집중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 개발해서 발생한 효과가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개발될 수 있는 효과, 이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효과가 큰 거점 지역을 집중 투자 후 거기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파급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자, 모든 지역이 적은 비용으로 골고루 개발될 줄 알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의 장점은 뭐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생하니까 바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했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의 특징과 장점이 되겠네요. 그러나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실제로 파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류 효과가 발생했어요. 역류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또 개발된 특정 지역에 환경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생겼죠. 자,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여기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표로. 자, 여기 주변부가 있고 중심부가 있어. 자, 돈은 적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중심부를 집중 개발해야겠죠. 여기를 집중 개발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여기에 개발 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한 개발의 효과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효과, 무슨 효과를 기대했어요? 파급 효과를 기대했죠? 파급 효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발전의 정도가 나중에는 중심부나 주변부가 골고루 개발됐다. 이게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의 원래 목표예요. 이론적 내용이에요. 파급 효과를 기대했죠. 그러나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급 효과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원래 어떻게 나타났냐, 현실적으로는. 자,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중심부를 집중 개발했어요.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고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것마저 이쪽으로 몰리는 무슨 효과가 발생했어요? 역류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화됐죠. 그게 단점이란 얘기야.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화되게 되는 건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러냐? 역류 효과의 발생 때문에 그래요. 원래 파급 효과를 기대했죠. 그러나 실제 시행해 보니까 예상치 못한 뭐가 나타났어? 역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이 이제 단점 때문에 지역 간 격차 심화되니까 안 되겠다. 모든 지역을 골고루 개발하는 균형 개발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균형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상향식 개발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위에서 명령 하달식으로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자, 각각의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이게 문제야. 그럼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상부 쪽으로 개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뭐야?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이 갖고 있죠. 자, 이런 지역 개발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주로 어떤 나라냐? 선진국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 현재 2000년, 2010년 현재까지도 주로 균형 개발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 방식은 낙후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거예요.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을 해봤어. 특정 지역만 집중 개발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개발의 우선순위를 낙후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 또는 경제적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균형 개발 방법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단점은 뭐냐? 개발의 효과가 작고 또는 개발의 효과가 느리다. 이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효과가 느리고 작다가 단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다 시행해 왔던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 방법인데 70년대, 80년대 때는 성장 거점 중심. 자, 90년대 현재까지는 균형 개발 중심. 이렇게 우리가 나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개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균형 개발 방식이죠. 균형 개발. 중심부에서 주변까지 골고루 개발된다. 특정 지역만 집중 개발하는 게 아니다. 골고루 개발한다. 그 지역마저 또 골고루 개발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있잖아. 지역 개발 방식이 지역 개발이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개발을 굳이 여기 쓰여져 있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지역 개발 방법을 보면은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70년대 시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언제 했냐? 1980년대 시행했던 겁니다. 요 두 개의 개발 방식은 주로 어떤 거 중심으로 했냐? 성장 거점 개발 방법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70년대 나와 있죠?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이라고. 자, 여기. 자, 개발의 방식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에요. 자, 뭘 중시했냐? 생산 환경을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생산 환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 환경. 그 물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공장 이런 거 필요하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생산 환경. 또 이렇게 물건을 공장에서 물건 만들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뭐라고 그러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확충했던 시기죠.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SOC라고 그러지 않니? 그 SOC 확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확충했죠. 도로나 철도나 항만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했던 시기입니다. 댐, 발전소 이런 거. 그럼 이제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때 세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남동임의 지역개발과 수도권을 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동임의 지역개발, 수도권 개발,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린벨트, 그리고 물자원 개발, 다목적 댐을 건설했죠? 댐 건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 이게 바로 다 사회 간접 자본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은 그래 성장 거점 개발 방법 중심, 그리고 생산환경 중심. 이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요 세부 내용이죠. 세부 내용. 요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자, 남동임의 지역, 수도권을 개발했습니다. 그린벨트, 물자원 개발, 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우리가 글자 하나씩만 빼가지고 이렇게 외우자. 남수, 개그, 물고. 남수, 개그, 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남수, 개그, 물고라고 해서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은 이걸로 외워두자. 자, 여러분들 봐봐.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남, 수, 개, 그, 물, 고. 이거 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왼쪽에 있거나 또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남이 뭐예요? 남동임의 지역, 수도권 개발. 남동임의 지역과 수도권을 개발한 거. 성장의 거점으로 남동임의 지역과 수도권을 집중 개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 설정, 개발제한구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자원 개발. 자, 우리 물자원 개발. 다목적 댐 건설이죠. 요때 우리 물자원 개발을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러냐? 4대강 유역 개발이라고 그래요. 4대강 유역 개발하면 있잖아. 여러분들 아마 이명박 대통령 생각나가지고 최근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4대강 유역 개발 하면 있잖아. 바로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에요. 진짜 나오면 많이 틀리겠죠? 물론 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나오면 많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대강 유역 개발, 물자원 개발. 우리나라 주요 4대강에다가 다목적 댐을 건설했던 거구나. 그 생산환경이네, 사회 간접 자본이네,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연결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우리 고속도로 건설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만 건설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남수, 개그, 물고 이렇게 외워주세요. 남동임의 지역 수도권 개발, 그린벨트, 물자원 개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이게 바로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이에요. 시험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은 또 뭐냐? 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은 광역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성장 거점도 아니고 균형도 아닌 광역개발이네요.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뭐였어요? 성장 거점 개발 방법 하다 보니까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또는 환경 문제가 발생했잖아.
이런 단점을 좀 해결하고자 야 광역개발이라는 것은 성장 거점 개발 방법이 중심이 돼 거기다가 균형 개발 방법을 약간 가미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묶어서 그냥 광역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장 거점이 중심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 여기 써놨죠? 광역개발.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 방법을 섞었다. 자, 이때 이제 바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환경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좀 약간 환경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또는 오염된 곳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생활 환경이 좀 약간 낙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생활 환경을 중시하자. 그래서 여기 생활 환경을 중시하자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생활 환경을 중시했던 것은 몇 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이야? 2차, 1980년대 이거예요. 그럼 2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도 뭐가 있겠어? 세부 내용이 있겠죠. 그 세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또 외우겠어? 안 그래? 앞에 거 외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것도 앞글자 따서 외우자. 뭐라고 돼 있냐? 그래. 수도권 정비계획. 자, 수도권 정비계획을 1차,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인구의 지방분산. 그래. 인구의 지방분산. 농공단지 건설. 물론 여기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이게 써있죠. 안 그래? 그럼 여기 이제 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을 뭐라고 하냐? 수도권 정비, 인구의 지방분산, 농공단지. 그래서 우리가 수정인지단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 인구의 지방분산, 그리고 농공단지. 이때 여러분들 유의할 거. 자, 이때 수도권 정비라는 것은 처음 시행했잖아. 몇 차 수도권 정비야? 2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죠. 그럼 혹시 2차 수도권 정비 계획 하면 언제 있겠어? 이 이후 1990년대.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2000년대.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수도권 정비 계획, 수정, 인구의 지방 분산,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거 1980년대에 있었던 바로 뭐냐? 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남수계획 물고 수정인지단 이렇게 우리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주로 성장 거점 중심을 하다 보니까 지역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또는 환경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90년대부터 안 되겠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골고루 개발해야겠네. 균형 개발 계획을 실시했겠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지역 개발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1990년대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저기 써 있긴 하지만 자,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언제 시행됐어요? 1990년대 시행되었던 거. 자, 이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은 뭐가 토대냐? 균형개발 중심이다. 자연환경을 중시한다. 여기 이제 균형개발 중심이라고 써 있고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지역개발이 처음으로 시행된 거예요. 그럼 세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쭉 써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부 내용도 앞글자 하나씩만 따가지고 야 신산업지대 개발한다. 자, 도농통합시, 그 다음에 지방육성, 통일대비.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야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은 뭐냐? 신통방통이다. 신통방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주세요. 자, 1차 때부터 남수계획 물고 그 다음에 뭐야? 수정인지단, 그 다음에 신통방통. 자,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요 신산업지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서해안 지역개발이에요. 서해안 지역개발. 자, 통이 두 개 있죠. 하나는 통일이지만 하나는 뭐야? 도농통합시. 하나는 도농통합시. 자, 또 하나 또 뭐냐? 지방육성. 그 다음에 통일대비.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신통방통. 알았니? 신통방통.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와서 이제 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실시했죠. 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자,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이런 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약간씩 변경돼 왔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도 내용도 마찬가지네요. 뭐냐? 균형개발 중심, 자연환경 중심이에요. 세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개방, 균형, 녹색, 통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겠냐? 뭐 앞글자 따서 외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균녹개통 이렇게 외웁시다. 균녹개통, 균형국토, 그 다음에 녹색국토, 그 다음에 개방국토, 그 다음에 또 통일국토. 이렇게 균녹개통. 뭐 여기 순서는 좀 맞진 않지만 자, 균형국토, 그 다음에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요때 우리가 여기 이 개방국토라는 거 조금 알아야 돼. 개방형 국토공간. 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지야. 그러니까 물자가 쉽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항만도 건설해야겠죠? 공항도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개방형 국토공간의 물류 중심지 역할,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방국토를 이제 우리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자,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려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뭐 인천공항도 만들고 또는 뭐 각종 뭐 항만도 만들고 그랬던 거죠.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균형국토. 자, 국토공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동안 1차와 2차 때 성장 거점의 단점이 뭐야? 특정 지역 집중 개발됐잖아.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공간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수도권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억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세부 내용으로서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기업도시, 혁신도시예요. 기업도시 또는 뭐야? 혁신도시. 자, 여러분들 수도권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도권 개발 억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도시, 혁신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균녹, 개통, 균형국토, 녹색국토. 녹색국토는 이제 딱 느낌 봐도 알죠?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하자 이 얘기죠. 개방형 국토공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남수계급물고 수적인지단, 신통방통, 균록개통 요거 우리가 세부 내용을 외우는 게 바로 지역개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도시라는 건 이거 수도권 억제니까 수도권에는 없죠.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활성화시키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기업도시에는 뭐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니까 딱 느낌 알죠? 아, 이거 지식 관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대표적인 게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원주, 그 다음에 충주, 원주와 충주.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가 있어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하면 어디냐? 라면 저 충남의 태안하고 저기 전라남도 영암, 해남이네요. 그래서 충남의 태안하고 영암, 해남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산업교육형 기업도시라고 해서 여기 무안이라고 또 있는데 이 무안 아마 여러분들 전라남도에 그 공항이 무안공항이라고 있죠,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어떤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걸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우리는 요거 두 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우리 앞선 시간에 한국지리 쭉 해오면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충주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면서도 공공기관 이전하는 무슨 도시, 잘못 얘기했습니다. 충주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충주가 아니라 요 원주는 기업도시면서도 뭐야? 바로 공공기관이 이전된 뭐가 되겠어? 혁신도시가 되겠죠? 이렇게 겹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업도시 말고 이제 혁신도시라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혁신도시. 진짜 엄청 많죠?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알았지? 근데 이 혁신도시 이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주. 기업도시면서도 혁신도시. 그리고 음성 진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라남도에 가면은 나주라고 있습니다. 나주. 참고로 이 나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가 있는 곳이죠. 안 그래? 그래서 뭐 한전공대, 한국전력에서 만든 공대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 나주에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경상남도에 진주라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토지주택공사, LH라고 많이 하죠? LH공사,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주, 음성진천, 전라남도 나주, 그 다음에 또 여기 경남 진주. 하나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가 가 있죠. 그 제주도. 서귀포에 가 있어. 알았지? 이렇게. 뭐 이게 많은 거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요 5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자. 원주, 음성, 진천, 나주. 뭐 여기 하나 빼먹었네? 여기 진주.
그리고 또 서귀포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개발의 세부 내용 관련된 걸 했고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1차, 2차, 3차, 4차 요 칠판에 내 등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남수계획 물고 알았니?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수정인지단 여기 뭐야? 신통방통 여기 뭐겠습니까? 균록개통 이렇게 각각의 세부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 열린국토가 개방국토란 뜻이고 매력국토가 균형국토란 뜻이에요. 알았죠? 이제 이 용어가 중간중간에 막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바뀌는 걸 또 뭐 이렇게 뭐 따져가면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지? 열렸다.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죠. 매력적이다. 국토 공간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었네. 야, 여러분들 얼굴에 눈, 코, 입이 균형적으로 있어야지 얼굴이 매력적이지. 눈, 코, 입이 한쪽에 몰렸어 봐봐. 매력적이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균록개통 이걸 개방국토, 열린국토, 매력국토, 균형국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나 이거 배우세요. 균록개통, 신통방통, 수정인지단, 남수계획물고. 알았죠? 자, 이제 공간불평등과 환경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적 불평등이라는 게 뭐야?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의 경제력과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이게 공간적 격차 아니겠어요? 또 도시, 농촌하면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이런 것도 공간 격차예요. 알았지? 근데 환경불평등이라는 게 뭐냐? 이 환경불평등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야. 충청남도는 전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해요. 근데 충남이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동네냐? 자기네가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생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네가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도 전력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수도권 아니겠니? 근데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인데 이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만들면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상당수를 생산해서 공급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충남은 자기네가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지역을 위해서 전력 생산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죠. 그게 환경적 불평등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 생산이 많은 도예요. 이 전력 생산이 많은 도인데 여기서 생산한 게 주로 이제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생산하는 거죠. 여기서 생산된 전기가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염 배출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환경오염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 전력 생산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 문제 때문에 바로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자 3차와 4차 때 주로 시행했던 건 무슨 개발 방식이겠어? 균형 개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은 성장 거점이니까 이건 틀린 거겠죠. 자 이제 나를 볼까요?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개발 전략이네요. 자 생산 환경을 중시하죠. 사회 간접 자원 확충. 그러니까 고속도로, 항만, 다목적 등 같은 이런 산업 기반을 조성한 거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네요. 자 뭐냐? 지방의 주요 도시와 배후 지역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을 선정하였다. 이게 인구의 지방 분산이잖아. 인구의 지방 분산. 수정인지단,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구의 지방 분산. 그러니까 지방의 주요 도시와 배후 지역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을 설정해야지만 그 인구의 지방 분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겠죠. 자, 1990년대 산찬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이거 몇 차 때 한 거야? 이거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000년 이후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뭐야?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수도권이네. 행정구역상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완화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더욱더 심화되겠죠? 틀린 표현이죠. 자,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거. 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수도권에 공장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어. 왜? 수도권에 너무 많은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육성하려니까 수도권의 공장 총량을 딱 정해놓고 이 이상의 공장은 안 돼. 나머지 공장은 지방이 만들어. 바로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과밀부담금.
그래, 너가 수도권에 여기 뭐 만들었어? 그러면 더 과밀화가 심화되지.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 내. 그게 과밀부담금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수도권에 더 이상 안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하는 거,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기업도시 혁신도시예요? 4차죠?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틀렸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다. 이 얘기죠. 그게 어렵지 않죠? 세부 내용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라는 말이 딱 나오네요. 그럼 뭐야 이거?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언제? 1970년대 있었다. 이 얘기죠. 자, 이거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국토? 그래. 열린 국토? 개방형 국토 공간? 이거 4차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거죠. 그럼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언제 만들어졌어?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틀렸죠 이거. 나는 성장 거점? 아니죠. 균형 개발이죠. 틀렸죠. 가가 훨씬 시행 시기가 빠르고요. 나는 가보다 균형 개발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추구한 거겠죠.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이건 수능 문제네요. 이제 자, 기억번. 자, 이거 고도 성장. 남동이매 지역 개발? 그럼 기억은 뭐겠어?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네요. 이렇게. 기억은. 니은은 자,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은 세계적 국토 경쟁력 강화, 광역 경쟁력, 지역별 특화 발전. 이거 언제냐? 이 니은은 4차, 2000년대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 시행 시기에 KTX 만들었어요? 여러분 KTX는 2004년인가 개통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니은이 시행됐던 시기에 개발 제한. 야, 우리 개발 제한국이 그린벨트 아니야? 1970년대죠? 이거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에 이르다. 당연하죠. 얘가 더 빠르겠죠? 정답 표시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기억은 니은보다 시행 시기에 이르다. 이거 표시 잘못된 겁니다. 정답 3번. 아마 그 밑에 3번 써 있을 거야. 그랬지? 잘못해놨네. 이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잠깐 봐봐. 4번 문항 볼게. 자, 니은의 시행 시기, 기억의 시행 시기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이 낮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높아졌어요. 자, 이때도 수도권의 집중이 높아졌고, 자, 중간에 균형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집중이 더욱더 심화됐죠.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중은 과거보다 현재로서록 더욱더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행됐던 이런 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이때도 여전히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렸단 말이죠. 이거 안 그래? 요 문장 잘 좀 알아두셔야 돼.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 이제 북한 지방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북한 지방은 이제 우리가 일단 북한은 대부분 다 산지의 비율이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딱 봐도 이거 색깔이 진한 게 산지거든. 그나마 서부 지역이 요쪽이 서해안 일대가 평야 지역이 좀 있고 대부분이 산지라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지형의 특징, 우리 기후 시간에도 이제 이미 했던 거니까 기후 시간에 많이 참조하시고 우리가 북한은 지형적으로는 산지의 비율이 높다 이 얘기고 그나마 어디에 서해안 쪽 일대 일부 평야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북한의 주요 지역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북한의 행정 중심지 평양이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야 남포. 그 다음 여기 이제 원산.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강진. 그 다음에 여기 신의주, 여기 이제 청진,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요 정도 알아두시고 주요 산으로서는 저기 백두산하고 금강산 정도는 알아야겠죠. 안 그래? 그리고 이제 하천을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압록강, 동해로 빠져나가는 두만강, 그리고 이제 바로 북한의 행정중심이 지나가는 대동강인데 이 서해안 쪽은 밀물썰물 조차가 매우 크다 보니까 자, 밀물대 바닷물을 막아두어서 안정적으로 강물의 유량을 유지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물론 하천과 바다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문까지 있죠. 뭐라고 그래 이걸? 서해 간문이라고 그러죠. 서해 간문. 여러분들 있잖아. 이게 간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 간문은 조차가 큰 곳에 안정적으로 배가 다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차가 큰 곳이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만 나타나겠어? 서해안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시설입니다. 알았지? 간문하면 이거 무조건 서해안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어디겠어요? 개마고원이겠죠? 개마고원. 자, 이제 북한의 이제 기후. 자, 북한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우지, 소우지 하는데 북한 나름대로 다우지가 있고 소우지가 있겠죠. 그러나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외우지 말고 우리 남북한 통틀어서 외우자. 우리 기후 시간에 우리 기후 두 번째 강수 시간에 내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때 한 걸 들었다는 가정하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다우지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제주도와 제주도, 거제도와 제주도, 대관령, 남해안, 강릉, 원산, 서울, 청천강유역. 자, 이 중에서 북한이 어디 있어? 북한에 해당하는 거. 원산하고 청천강유역이 북한 아니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원산이 북한의 최다우지다. 그 다음 어디야? 청천강유역이다. 여기 원산 지역과 여기 청천강유역이 북한 내에서 다우지 1, 2등이다. 소우지 어디 있습니까? 소우지는 서경북, 관서함 그랬죠. 서해안, 경북, 관서지방, 함경도, 서경북, 관서함. 그러니까 북한에서 관서지방이 어디야? 여기 서해안 일대를 관서지방이라고 그러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북한의 소우지는 저기잖아. 근데 얘보다 더 소우지가 있죠. 어디야? 함경도가 더 소우지죠. 함경도 이렇게. 다만 함경도가 어느 방향으로? C방향으로. 청진이 요 관북 해안 지역이 가장 최소우지다. 관북 해안이 가장 최소우지다. 대표적인 도시 뭐야? 청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내 다우지와 소우지를 표시 한번 해보면은 지도에다 표시하면 자, 북한의 다우지 어디입니까? 원산 일대가 1등. 그 다음에 청천강유역 2등. 자, 북한의 소우지 어디입니까? 자, 소우지 어디겠어요? 여기 서해안 일대, 그리고 또 어디? 요 함경도 일대인데 가장 최소우지 어디 부근입니까? 여기 청진 일대가 가장 최소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후 시간에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략하게 내가 했습니다. 다 알 거라고 외워야 돼. 제대남, 강릉원, 서울 청년, 그리고 서경북, 관서함. 외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산업구조. 아무래도 북한은 있잖아.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관공업, 서비스업, 농업이 가장 적지만 얘네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실제로 광업과 공업을 합치면 서비스업보다 살짝 높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관공업, 서비스업 36, 31.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산업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 북한의 농업. 자, 북한의 농업을 이제 여러분들 좀 봐줘야 될 게 있어요. 북한의 농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북한은 아무래도 산이 많잖아. 산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처럼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비율이 훨씬 높은 게 북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산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밭의 비율이 높다는 거 우리 농업 시간에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은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논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쌀의 생산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90%에 가까운 생산이지만 북한은 안 그렇다. 쌀이 많긴 하지만 한 40%. 그 다음에 뭐야? 옥수수 밭작물이 한 35% 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북한에서는 쌀을 가장 많이 하지만 얘가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되더라. 오히려 옥수수 같은 이런 서류 같은 밭작물의 비중이 높더라. 그만큼 산지의 비율이 남한보다 높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 한번 좀 비교할 게 있어요. 뭐냐? 자, 농산물 생산량을 한번 비교해 볼게. 생산량. 농산물 생산량. 자, 생산량이 남한이 많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많습니까? 농작물 생산량. 농업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농업 생산량. 그럼 많은 학생들이 북한은 굶어 죽잖아. 남한이 더 식량 생산 많지 않아? 라고 하는데 자, 이거 농업이라기보다는 식량 생산이라고 하자. 식량. 북한이 더 생산량이 많아요. 알았지?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 북한의 이런 식량의 총 생산량이 4,700, 남한은 4,500대. 그러니까 오히려 식량 생산량은 북한이 더 많아요. 또 이제 우리가 농작물의 재배 면적이 있어. 자,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 자, 재배 면적은 어디가 더 넓습니까? 남한이 더 넓어요? 아니면 북한이 더 넓어요? 라고 하면은 설마 재배 면적은 평야 비율 높은 남한이 좀 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북한이 더 넓어요. 북한이. 면적이 훨씬 더 넓으니까. 봐봐. 1800, 920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지. 야, 이거 900
얘 얼마? 1800.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 북한이 2배 이상 넓어요. 그만큼 땅이 넓다는 얘기겠지. 생산량 또한 누가 많아요? 북한이 더 많다는 얘기죠.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뭐 굳이 여기다 쓴다고 하면은 얼마냐? 뭐 4,500대, 4,700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알 수 있죠. 자, 남한이 면적 대비 생산 비율 높으니까 농업 생산성은 남한이 높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그건 뭐 여러분 생각하지 않더라도 설마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어? 라고 하겠지만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식량작물 재배 면적 대비 생산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은 남한이 높고 실질적인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북한이 더 많고 넓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있잖아. 우리가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남한은 아무래도 평야 비율이 높으니까 논의 비율이 더 높아요. 이걸 논이라고 하자. 이걸 뭐라고 그래? 밭이라고 하고 밭. 알았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식량 재배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북한은 밭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북한은. 논의 비율이 뭐 북한은 밭의 비율이 훨씬 압도적이라 하겠죠. 이렇게. 논의 비율이 매우 적어요. 이렇게 논의 비율이. 이거예요. 여기 있어? 여기 있네. 그렇지? 네, 그릴 필요 없었네요. 네. 잘 봐봐. 북한의 총 재배 면적 중에 거의 대부분, 거의 한 70%가 밭이에요. 밭. 남한은 살짝 한 60%가 논일 뿐이고. 알았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남한은 살짝 논이 많지만 북한은 압도적으로 밭이 많아요. 알았지? 자, 북한의 에너지. 자, 우리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뭐야? 석유, 석탄, 가스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석유나 가스는 잘 사는 나라가 주로 많이 쓰는 에너지고요. 석탄은 못 사는 나라가 많이 쓰잖아. 우리 석탄은 산업혁명 초창기 때 주로 쓰여졌던 에너지 자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북한의 에너지. 북한은 못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뭐 많이 쓰겠어? 석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 석유, 가스 적게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북한은 석탄 위주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남한은 뭐겠어? 석유나 가스. 석유를 더 많이 쓰겠죠. 석유를. 안 그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서 자원 시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전력 자원. 북한은 당연히 화력보다는 수력이 많아. 원자력은 없고 수력의 비중이 높다. 북한은 수력의 비중이 더 높다. 남한은 뭐야? 화력, 원자력, 수력이죠. 이렇게. 자, 그거 알아두시고 이거 북한 수력 더 비중 높다는 거. 자,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북한은 여객도 철도 중심이고 화물도 철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여객이건 화물이건 다 철도 위주인데 다만 여객에서 철도가 한 60%, 화물은 더 압도적이죠. 철도가 90%. 이렇게 우리가 해서 북한의 여객인지 북한의 화물 운송인지를 판단하는 거. 다 철도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철도의 비율이 훨씬 더 압도적인 게 화물 운송이다. 이렇게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북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개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북한의 개방적인데, 북한의 개방적이 총 몇 군데가 있어? 4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최초의 개방적이 어디냐? 나선 경제특구. 1991년에. 나머지는 2002년이죠. 금강산 관광특구. 우리 남한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거고, 개성공단. 자, 남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개성공단 아니겠어요? 자, 신의주 특별행정구. 이건 있잖아. 북한이 홍콩을 모델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섬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 황금평이라는 곳에 섬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위화도, 황금평 개발하면 이거 신의주 경제특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역 위치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그 내용 설명들 쫙 내가 방금 전에 말로 했던 거 다 쓰여져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최초의 경제특구 낮은 선봉지역 1991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신의주 특별행정구 홍콩식 개발 추구했다. 황금평 위화도 지역 개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성공단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우리가 제공받기 위해서 남한의 기업이 출자한 거고, 금강산 관광특구 남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더라 얘기죠. 자, 그래서 북한의 경제특구 이렇게 대표적인 거 뭐 중요한 건 여기 신의주와 나선 요 2개 따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면 있잖아.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크게 뭐 어려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여러분들 답이 다 있으니까 북한 문제는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았지? 바로 넘어가서 답을 뭐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각자 풀어봐서 순서만 잘 알고 있으면 다 푸는 문제니까 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이 문제는 북한 문제 2개뿐이 없는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